네,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부산에서는 신청 사업 3건 가운데 단 1건이 선정됐습니다. 8천억 원 규모로 신청된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사업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신항과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14.6km 구간에 8,251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신항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겁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사업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면제가 기대됐던 사상 해운대 간 대심도 건설 사업. 22.9km 구간에 2조 188억 원 규모인데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부산시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신속한 민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심도 사업이 획기적으로 도심 교통의 그 정체를 많이 개선해 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하지만 부산시의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신청 결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함께 신청한 3건 중 1건, 그것도 가장 작은 규모 사업만 선정된 데다 4조 7천억 원 규모를 따낸 경남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2건의 예타 면제를 얻어낸 울산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대심도가 민자로 추진돼 가뜩이나 민자 유료 도로가 많은 부산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업에 대한 전략이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지난해 연산동 이마트타운 허가 과정에서 전통시장에 기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걸린 대가성이 짙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똑같은 기금을 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첫 삽을 뜬 연산동 이마트타운. 연제구청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협의회는 법에 따라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대형마트 입점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협의회 논의가 막 시작한 무렵 영세상인 3,000명을 대표해 참석한 A위원 측에 이마트 돈이 뿌려졌다는 점입니다. A위원이 회장으로 있던 전통시장은 상생기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신 이마트타운 개점,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비밀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시설이고 낙후고 다 됐고, 나는 그게 도움받아가지고 남도 자체 시장에 필요한 부분 갖다가 시설 개선. 위원으로서 대표성을 상실한 셈입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첫 회의에서 A위원은 이마트타운 입점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합의서 서약 이후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협의회 투표 결과 단 1표 차이, 이마트타운 입점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법적 요건 다 구성돼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대리지가 예전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하고 전혀 흥미 없이 그 당시 법이 없어가지고. 이 사실을 한 일부 상인들이 구청에 항의했지만 위원 재선임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연제구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만큼 당장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감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위원 개인이 아닌 상생을 위해 시장에 기금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부산의 첨단 해양 신산업을 국가가 육성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해양연구개발과 특수선박 제작 등 첨단 해양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부산을 동북아 해양 수도로 완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산을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대상지로 정해 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첨단 해양 신산업 분야가 집중 육성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 효과는 글쎄라는 제목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지만 주력 산업이 밀집한 항만에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비상 저감 조치에 물청소 등 차량을 운행하고 사업장을 관리할 현장 인력이 부족해 일선 구군의 협조도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 1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사이드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복동 할머니가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했는데요. 최근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인한 일본과의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자에 치여 후배에 밀려 너도 나도 교단을 떠난다는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의 2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해 553명으로 대폭 증가해 2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교사가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직사회 무력감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학교 내 세대 차를 원인으로 지적했는데요. 후배 교사와의 세대 차이를 좁히기 힘들어진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기온이 다시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5도 선에서 출발하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정도 높습니다. 낮 기온도 최고 12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달 중순에 시작된 건조특보가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비나 눈이 내려 대기의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단 대기가 정체되는 오전과 고농도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에도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서 10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울산과 경남 내륙 지역은 비와 함께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늦은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어제 아침에 비해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아침 기온 양산과 창원이 0도, 울산은 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1도를 웃돌아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와 눈이 그친 뒤로는 한기가 내려와 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설 연휴 기간 내내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의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신항 4부두 공동운영권 확보 계약식이 오늘 오후 2시 현장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계약식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기관과 단체장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부산신항 4부두는 현대상선이 지분 50%를 확보해 싱가포르 항만공사와 공동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대상선의 높은 하역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가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2시간가량 김해 공군기지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항공기 명명식을 비롯해 축사와 기념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 해양대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졸업식에서는 488명의 학사가 배출되는데요. 바다 헌장 낭독과 학사 보고,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대비 부산에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손꼽히는 남구 용호동 일대에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5, 6도선과 연계해서 군용철도인 우암선 등을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기본 구형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동승자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던 점인데요. 음주운전하는 사람 보고만 있지 말고 말리란 얘기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구형하는 기본 형량을 이전보다 높였습니다. 또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기만 해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차 키 또는 차를 넘겼을 때 자기 차량에 스마트 키를 갖고 조수석에 타서 주치자가 운전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교대 운전을 하자는 요청에 따라 주치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 범죄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같이 타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등의 사례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에 법원에서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유무죄 판결들을 분석을 해서 한 7가지 정도 유죄가 선고됐던 그 사례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일선 경찰에 전파해 모든 음주운전을 엄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물건이나 공간 또 서비스를 빌리거나 함께 나눠 쓰는 걸 공유 경제라고 하죠. 집을 나눠 쓰는 쉐어홈, 또 공간과 장비를 공유하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장소인 메이커 스페이스도 공유 경제의 한 모습일 텐데요. 부산형 공유 경제의 현장, 야무진 경제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금정구 청룡동의 한 빌라.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 같지만 5명이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 공간, 일명 쉐어하우스입니다. 대학생 남지은 씨는 친구 1명과 함께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20만 원 조금 넘는 월세로 학교 인근 원룸보다 저렴한 데다 혼자 사는 불안감도 떨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엄청 저렴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외롭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은 공유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업체가 운영 중인 공간입니다. 4년 전 공유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가 관리 중인 부산 시내 공간만 50여 곳. 모두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이제 원룸이나 기숙사랑 또 다른 옵션으로 쉐어하우스를 생각하시고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제품을 입체로 뽑아내는 3D 프린터기부터 금속을 제외한 모든 소재를 평면 도형대로 잘라내는 레이저 커터기까지 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기계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장비 교육부터 시작해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공유하는 공간, 이른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지만 장비도 공간도 없는 개인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집에서는 이런 장비를 둘 공간도 없고 기계값도 비싸고 한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오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을 운영하는 부산의 소셜벤처 기업은 4년 만에 전국 4개 도시에 분점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간과 장비를 함께 공유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시설을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유경제,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공간이 2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적은 자원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유경제, 집도, 창작 공간도 함께하는 공유경제 실험이 부산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고 식품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운 뒤 이 법인을 통해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년 동안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A씨는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한자 자격증 부정 행위와 관련해서 사건 연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한자 자격증 부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시험 책임자인 64살 A씨와 대학 교수 56살 B씨, 군무원 58살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 행위를 저지른 대학생 61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하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시험 감독 중 자리를 비우고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은 등의 혐의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도시고속도로 충장고가도로를 달리던 59살 손모 씨 트레일러가 도로 표지판 등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손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컨테이너 1개가 도로에 떨어져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우회전을 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100대 85로 이겼습니다. KT는 1쿼터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성공하면서 전반전을 51대 38로 끝냈고 3쿼터 들어 삼성이 격차를 좁혀와 위기를 맞는 듯 했지만 덴트몬과 김현민, 양홍석 등의 득점으로 여유 있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양홍석은 13점, 12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개인 첫 트리플 더블의 맹활약을 펼쳤고 새 외국인 선수인 저스틴 덴트먼은 21점, 5어시스트를 올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로써 3연패 늪에서 탈출한 KT는 시즌 2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2019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4명과 연봉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고가 1위를 받은 외야수 전준우가 85.2% 인상된 5억 원의 재계약을 했고 내야수 신본기가 1억 6천만 원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투수진은 구승민이 가장 높은 인상률인 179.4%로 9,500만 원에 계약했고 선발 투수에서는 김원중이 1억 원에 계약해 처음으로 억대 연봉에 진입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여야 협치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어제 저녁 서면의 한 음식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만남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사무처장과 대변인들이 모두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신공항과 일자리 문제 등 부산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 시당 위원장 간의 만남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어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민선 3기와 4기 인천시장을 지내는 동안 인천공항 건설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면서 가덕 신공항을 건립하는데 인천공항이나 대구공항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부산 롯데타워 사업 재개에 대해 공공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특혜 시비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3개 동이 미준공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익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사하구 을숙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검사한 결과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 결과는 빠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의혹이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제기한 의혹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안이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다시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달 중순에 시작된 건조특보가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비나 눈이 내려 대기의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부산에는 구름이 많다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에도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비와 눈이 그친 뒤로는 한기가 내려와 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설 연휴 기간 내내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